안녕하세요. 청주 남지방 사경회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 남지방 청주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한사무엘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받으셔서 당황하시겠지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샵 표시입니다. 모두 그럼 이럴 때에 이 샵의 명칭은 무엇이 되고 어떤 기능을 할까요? 자, 생각할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생각하셨죠? 바로 해시태그입니다. 해시태그는 게시물 일종의 꼬리표를 다는 것으로 특정 단어 또는 문구 앞에 이 샵을 붙이면 연관 정보를 묻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무언가를 설명할 때 이 대표되는 해시태그를 사용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 SNS에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제 이름입니다. 저를 대표하는 해시태그입니다. 이것으로 저를 설명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저와 관련된 해시태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청주교회입니다. 저는 청주교회 부목사입니다. 저는 하브루타를 알고 하브루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쿨렐레 전문 강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저를 대표하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저를 알려드리니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하는 것은 해시태그를 통해서 저를 소개하는 것을 해본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다면 각자를 이렇게 설명해 보시고요. 혼자 듣고 계시다면 나를 대표할 수 있는 해시태그를 생각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소개하는 또 다른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하브루타라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가지고 함께 수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잘 모른다면 모르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무엇인가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상이 하브루타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브루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어떤 목적으로 수강하게 되셨나요? 하브루타가 궁금해서 하브루타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또는 강의가 있어서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교육 하브루타 강의를 통해서 하브루타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에게는 이제 하브루타를 알게 되고 더욱 배우고 싶어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 만약 하브루타를 모르던 분들이라도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하브루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선 하브루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브루타의 의미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모습들, 하브루타라면 어떤 것에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하브루타의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교육의 흐름에 대해서 일반 교육과 그리고 종교 교육에서의 모습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제가 시작할 때와 같이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될 것인데 당황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친구에게 대답받을 생각하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두려움이 현장보다는 크지 않으시겠지만 질문을 받으시면 보통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가볍게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브루타 하나의 방식이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브루타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제시할 두 가지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한쪽 방향에 치우치지 않은 하브루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내의 일반적인 하브루타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알려지고 생각되었던 하브루타의 개념에서 좀 더 확장되고 깊어지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강의자들의 강의를 통해서 정리된 것이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브루타가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개념입니다.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하브루타는 프렌드십 그룹, 친구, 동반자를 의미하는 아람어에서 유래했고요. 히브리어의 친구를 의미하는 하베르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기본적 의미로 우정, 관계를 의미합니다. 둘이 짝이 되어서 서로 질문하며 대화하고 그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토론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하브루타입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유대인들 하브루타 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So we are talking about Friday. I think so. Fine. So we're talking about Friday. Let's just try to run out of possibilities. We're running out of possibilities. What are we gonna do? What are you doing? What? What are you doing?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Talmud.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chav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because someone challenges you. And this was true of my education also. I think one reason that the students did so well was we learned from each other. 혼자 하는 공부보다 묻고 토론하는 공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You know, there's a saying that goes, if you can't. Some of us, are,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then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you're.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22%가 유대인이죠. 2013년에는 12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 절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금융, 경제,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비결. 그 속에 하브루타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탈무드를 소리내 읽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 예배당. 토요일 저녁이면 아이들 말소리로 혼이 나갈 만큼 소란스럽죠.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을 지어 큰 소리로 책을 읽습니다. 모두 하브루타를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My father taught English, and he told me, I still remember when I was a little boy, he said, never be ashamed to ask questions in class. I don't think this is only good for Jewish people. I think everyone can learn from.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보통의 하브루타를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둘이 함께 앉아서 토라 본문이나 탈무드를 큰 소리로 읽고 그것을 가지고 암송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브루타입니다. 교사 없이 학생들이 짝을 지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서로 가르치고 또한 배우는 논쟁의 수업의 방식, 하브루타입니다. 우리나라에 출판된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 논쟁하는 것, 이것이 하브루타입니다. 두 번째 개념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의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가 우정, 관계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한 예로 초등학교에서는 학년을 올라감에 있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동일한 반, 동일한 선생님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1학년 때 구성된 담임 선생님과 그 반이 6학년 때까지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서로의 관계가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이 제도는 결국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와도 소중한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교육의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브루타는 바로 이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든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그 관계를 중시합니다. 친구로서 다른 친구가 부족할 때 도와주어야 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로서의 관계를 갖게 되는 그 사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교육 방법으로 활용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사회적으로 성장해 갈 때 그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하브루타인데 그 이전에 먼저 관계를 잘 형성해 가는 것으로 하브루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는다면 흐트러지게 되겠죠. 잘 되지 않겠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모학습 하브루타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는지 그 도구로서 하브루타를 활용할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수업이 바로 하브루타 수업입니다. 하브루타에 대한 기본적 개념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그 하브루타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하브루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부할 때? 무언가 일을 진행할 때? 뭐 여러 경우가 있겠죠. 그럼 유대인들은 이 하브루타를 어떤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그 하브루타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면 우리가 왜 하브루타를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하브루타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약간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를 실천하기 위해 무척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진 후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까지인데 이날은 안식을 취하는 날이고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일례로 이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요. 불을 켜지 않기 위해 기구들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심지어는 비행기 운항을 멈추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며 가정에서 쉼을 누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브루타와 안식일과 연관하여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 식탁, 샤밧 디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저녁이 되면 그들은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때 식탁에서는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를 한 뒤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일주일 동안에 읽은 본문에 대한 그 대화를 보통 1시간 정도 하고요. 그 뒤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온 가족이 나누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들,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쉐마 말씀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명령을 지키려는 의도가 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환경을 만들게 되고 또한 가족과 함께 대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그 가족과의 사이에서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 하브루타의 시작이자 핵심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사진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하브루타의 삶이 보이는 베드타임 스토리 시간의 사진입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책, 토라를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것을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전 책을 읽어준다는 그 행위가 핵심이 아닙니다.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준 내용을 가지고 부모와 아이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냥 읽어주고만은 일방적인 행동이 아닌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상호작용입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침대 머리맡에서 부모가 책, 그들의 성경 토라를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마치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부모의 의무이자 전통적인 일과로 여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게 되고 소통을 잘하게 되며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책 습득력도 아주 빨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활동이 끝나면 잠들기 전에 쉐마를 외우고 그들은 잠이 듭니다. 이것은 무슨 사진일까요? 정통파 유대인, 종교적 유대인들의 종교적 학교인 예시바의 사진입니다. 예시바란 유대인의 종교 문헌인 토라와 탈무드, 미시나, 구전율법을 주된 텍스트로 삼아서 가르치는 유대인의 교육기관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들은 이곳에서 하루 종일 토라나 탈무드를 가지고 하브루타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학문과 과목을 배울 수는 없고요. 오직 토라, 탈무드, 미시나를 배우게 되는데 이들은 이때 서로 마주보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교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집에서 하브루타를 시작해서 학교에서까지 하브루타를 사용하여 대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브루타를 함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해질 텐데 하브루타를 하면 유익한 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브루타는 무엇보다도 이 뇌를 격동시키는 교육입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과 토론, 논쟁만큼 뇌를 움직이고 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검사의 법적 논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논쟁은 가장 격렬한 머리싸움입니다. 법적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그 논리를 파악해야 하며 자신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치열한 논리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예기치 못한 질문을 하거나 증거를 댈 때 이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거나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판결에서 지게 됩니다. 토론과 논쟁은 뇌를 개발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고등 사고력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변호사와 검사가 논쟁하듯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짝을 지어서 토론과 논쟁으로 공부한다면 뇌가 개발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두 번째로 하브루타는 다양한 생각과 창의적 사고를 하게 합니다. 창의성이란 다르고 새롭게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현재 세계 교육의 큰 관심 중 하나가 바로 창의성인데 그 창의성을 잘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왜냐하면 하브루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 자체가 랍비와 현자들의 토론과 논쟁집입니다. 그런 대가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게 하고 다른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토론과 논쟁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뒤집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다른 나만의 견해를 가져야 토론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토론에서 이길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브루타는 이처럼 나만의 생각과 새로운 생각, 남과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하브루타는 자기주도 학습, 자기 동기 학습이 저절로 가능하게 합니다. 교육학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 학습, 자기 동기 학습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주도 학습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교육의 본래 의미는 학생들의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교육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브루타는 학생들이 미리 공부하고 토론을 준비해야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저절로 자기주도 학습, 자기 동기 학습이 가능해지죠. 유대인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학생들 스스로 자료를 찾고 고민하고 부모에게 물으면서 토론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브루타는 의사소통 능력, 경청하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현대에 들어 소통과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실력을 갖추어도 그것을 인간관계를 통해 풀지 못하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은 썩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하브루타 자체가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탁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저절로 경청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저절로 길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브루타는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브루타는 질문으로 시작해서요, 질문으로 끝납니다. 제가 첫 시간부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도 이와 연관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질문과 토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셨고 제자들의 답변에 대해서도 또다시 질문으로 응수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또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질문이 좋아야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좋아야 생각을 날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배움 역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은 배우려면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지혜의 출발입니다.
알면 알수록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인간을 성장시킵니다.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아이들이 왜라는 질문을 하게끔 만듭니다. 이것이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창의적인 사고의 틀이 형성이 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브루타는 친구를 통해서 서로를 날카롭게 합니다. 토라와 탈무드를 근거로 한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토론의 장점은 날카로운 마음과 선한 성품을 개발해서 인간에게 기쁨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철은 철로 쳐야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과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집니다. 이는 철이 철과 서로 부딪히면 더욱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유대인은 하브루타를 학습함으로 지능이 발달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사람이 지혜로워지려면 옆에 있는 친구와 부딪혀야 한다는 것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친구들과 부딪히면서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탈무드 토론할 때 본문에 대해서 여러 단어의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고 갈등이나 모순을 서로 대화를 통해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브루타는 평생의 친구를 얻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평생 지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도 평생 동안 매일 만나는 벗을 갖는다는 것,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를 통해서 평생의 친구를 얻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회당을 가서 3번의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하브루타 친구를 매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네트워크의 기본입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대화, 우리가 얘기하는 하브루타는 학생들의 기본 네트워크를 이루고 학생들의 사회성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계가 그 어떤 민족보다 돈독한 것이고 그 네트워크가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것들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하브루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목적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치 교회 네트워크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의 하브루타의 유익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하브루타의 장점, 유익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하브루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이 진행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적용되어지는데 크게 2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교육에서 하브루타의 교육과 교회 교육에서의 하브루타 교육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교육을 따라가기입니다. 물리학의 아인슈타인, 심리학의 프로이드, 정치경제 역사의 마르크스. 3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셋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미국 최대의 시사주간지 USN 월 리포트에서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하여 20세기를 조각한 3명의 위인으로 소개됐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우디 앨런, 화가 샤갈 피카소, 시인 하인의 전설적인 앵커 레리 킹, 미국 석유제국 벌 록펠러, 또한 과학자 뉴턴, 뉴욕타임즈 창립자 아돌프 옥스, 또한 201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수 밥 딜런 등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유대인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성공한 유대인들의 사례들로 인해서 예전부터 유대인의 성공의 비결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고요. 지금도 그 관심이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그들의 교육 방법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부터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의 교육 방법을 따라가려 했다면 요즘은 그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와 또한 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하브루타를 적용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서로 짝이 되어서 서로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하며 깊어지는 토론으로 이어가는 그동안의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교육 현장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육에서의 하브루타를 함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일반 교육에서의 하브루타는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 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은 수동적인 교육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식을 주입해주면 그 주입해준 지식을 외우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공부해가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요. 그저 하나의 목표를 향해 12년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ducation입니다. education의 원래 의미는 안에서 밖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안에서 밖으로가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것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수동적인 교육이 행해지면서 모든 분야에서의 배움이 수동적으로 익숙해졌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를 교육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일반 교육은 하브루타를 도입해서 다양한 질문과 또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학습자 참여형 아이돌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업의 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날카롭게 하고요. 다양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결국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유대인의 성공의 모습이 우리나라 선생님들과 부모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교육계가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축소리 되어서 결국 우리나라 교육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유대인처럼 성공하는 학습법으로 하브루타를 접근해서 공부를 더 잘하고 또한 똑똑한 아이가 되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하브루타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성공만을 목표로 한 이 교육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요. 아이들을 더욱 혼란과 어려움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일반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하브루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학습 과정들이 있으신가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몇 가지 과정들은 알고 계실 텐데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 하브루타, 탈무드 하브루타, 인성교육 하브루타, 미술 하브루타, 수학 하브루타, 과학 하브루타, 그리고 독서 하브루타, 경제 하브루타, 역사 하브루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브루타라는 그 원리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것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수업의 공통점,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둘이 짝이 되어서 서로 질문하면서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브루타의 가장 기본적 적용이 각각의 수업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교회 교육에서의 하브루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반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에서도 하브루타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브루타가 시작된 영역은 바로 종교 영역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게 하고자 하브루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브루타를 통해서 교육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 그 토라를 교육을 하다 보니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천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일명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하브루타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브루타를 진행했습니다.
부모들은 이 쉐마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와 토크어바웃, 이야기를 나누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를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3400년 전부터 자녀와 함께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브루타의 진정한 의미이고 또한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브루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종교 교육에서요 더욱 활발히 진행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교 교육을 통해서 하브루타를 함에 어떠한 목표를 두어야 할까요?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성경을 이야기하고 말씀의 뜻을 이해하며 몸에 익히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을 이야기하고요.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몸에 익히고 또한 마음에 새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종교교육에서 하브루타의 원리와 방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중에서 3절의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은 우리의 모든 중심으로 생각과 의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것, 내가 최대한 내놓을 수 있는 그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대한으로서 사랑하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돌판에 하나님의 명령, 10계명 새겨진 것처럼 마음에도 그 말씀을 새기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제시하는 것인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는 장소적 개념으로 모든 장소입니다.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는 시간적 개념으로 모든 시간입니다. 즉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 설명하라. 이것은 talk about,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띠를 손과 팔에 두르는 테필린 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잊지 말고 합당한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설주는 문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바깥문은 마을 도시 입구 즉 개인적인 생활 공간 그 공동체 생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브루타 대화를 해오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한 모습이 결국 하브루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이것이 그들을 놀라운 민족으로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성경 하브루타에서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성경을 삶과 연계해서 토론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쉐마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했고 또한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깨달은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기 위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찾기와 생활에 적용하기는 하브루타의 가장 중요한
양대 산맥입니다. 자, 시험 하나를 보겠습니다. 초, 중 등 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의 일생에서 인생의 꿈과 행복은 언제 결정되는가? 중학교 도덕 문제입니다. 1번 10대, 2번 20대, 3번 30대, 4번 40대, 5번 50대. 정답 무엇일까요? 정답은 10대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보기의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입니까? 보기, 운동장, 교실, 도서관입니다. 1번 손 씻기, 2번 뛰어다니지 않기, 3번 인사 잘하기, 4번 조용히 앉기, 5번 오른쪽으로 다니기. 무엇일까요? 정답 5번 오른쪽으로 다니기입니다. 자, 점점 재밌어지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꿈을 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바른생활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주관식입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한다 입니다. 이상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정화된 생각, 모두에게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라는 생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이 주어졌으니까 답대로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결국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교육을 우리들이 받았고 또한 우리의 아이들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브루타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고정화된 생각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당연시 했던 생각들을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틀에 박힌 현상에 대해 서로 질문을 통해 의문을 갖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요. 그 생각을 바꿔나가는 날카로운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브루타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듣고 보니 약간은 하브루타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브루타를 시작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왜 하브루타를 하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하브루타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비결이니까 한번 들어보려고 한다라는 것,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배움의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브루타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또 그것과는 다릅니다. 뭐든 어려운 것이지만 하브루타 역시 하다 보면 조금 알게 될 것 같은데 뭔가 잡히지 않는 막연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환경, 주입식 교육의 환경에서는 쉽게 적용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도 주입식이고 가정은 대화가 단절됐고 학교도 주입식이고 쉽게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것이 하브루타의 시작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우선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하브루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좋아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이루어가고 또한 서로의 생각이 오가게 되면서 토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유념하시고 하브루타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브루타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3회에 걸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